소통 잘하는 아이들이 쓴 글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필을 잡기 전에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중에 뭐지? 이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이 굉장히 어지럽지 않고 쉽고 짧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글을 읽고 이런 글은 나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은 간디나 나이팅게일 이런 링컨 이런 위인들의 전기만 읽는 게 아니라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정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함 같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글이 곧 그 사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는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글을 써야 하잖아요. 일반 직장에서 사무직을 보는 사람도 무슨 보고서를 쓰든 기획서를 쓰든 글을 계속 써야 돼요. 글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 전달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얘기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으로 평가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성공을 돕는 힘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뿐만 아니라 삶에서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 같은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완성된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늘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얘한테는 뭘 쥐어줘야 되고, 어른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그런 것을 주입을 받다 보면 아이들도 늘 수동적이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내가 쓴 글을 내 가슴에 딱 담고 이게 내 삶의 나침반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생활이 주체적이 된다는 거죠. 판단력도 생기고, 어른이 무조건 하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어른에게 다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주체적인 발언도 하게 되고, 점점 어른으로 커나가는데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말할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어른으로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잘하는 아이들이 쓴 글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지럽지 않다, 짧다, 쉽다. 이게 각각 다른 말인데 하나의 덩어리 같은 말이거든요. 소통을 잘하는 아이는 글을 쓸 때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막 쓰지는 않거든요. 연필을 잡기 전에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가 A, B, C가 있는데 이걸 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A, B, C. 내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중에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지금 나는 B 얘기를 하고 싶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A와 C를 휴지통에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B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글이 어지럽지 않고 쉽고 짧아지는 거죠. 글을 우리가 왜 쓰는가? 읽히려고 쓰는 거죠. 쓰는 사람이 쓰기 쉽게는 그냥 머리에서 떠오른 대로 막 써나가는 거죠. 그럼 문장이 길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복문이 생기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글을 따라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하얗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막 세수하고 와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글을 읽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글은 다시 읽어도 또 머리에 안 들어와요. 이건 독자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작가 이놈이 잘못 쓴 거예요. 안 읽히게 쓴 거죠. 되게 한 문장이 무지하게 길다라는 공통점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이 긴 문장을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으로 나눠보세요. 틀림없이 나눠집니다. 그것만으로 비문도 없어지고 종문도 없어지고 내용 전달도 잘 되고, 그래서 짧은 문장이 툭툭툭 이어질 때 내 글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받아먹어요. 쉽게 쓰는 것은 문장을 가능하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짧게 써라. 내가 그 생각을 갖고 글을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 하나를 예시로 들면, 꽃집 주인은 꽃향기를 맡을 수 없다. 장미와 백합과 튤립이 한꺼번에 코를 향하면 정체 모를 냄새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를 말하라. 한마디로 말하라. 한 번만 말하라. 이 생각을 가지고 글을 쓰면 글이 굉장히 어지럽지 않고 쉽고 짧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히틀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디나 나이팅게일 이런 링컨 이런 위인들의 전기만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를 배우는 거잖아요. 히틀러의 삶을 살피면서.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히틀러 같은 글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를 내가 직접 읽고 경험하지 않으면은 뭐가 히틀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오늘 내가 쓰는 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제 내가 쓴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수했던 혹은 실패했던 이런 점을 고쳐야지 하면서 글을 쓰면서 조금씩 글이 진보한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글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글 쓰는 3단계를 저는 관찰한다, 발견한다, 확장한다. 다른 건 없어요. 딱 그 3단계만 거치면 글 하나가 뚝딱 생산이 되는 거죠. 근데 눈으로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잘하게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뭔가를 내 눈이 발견을 하는 거죠. 그대로 종이 위에 갖다 놓는데 약간 그 의미를 확장해서 종이 위에 내려놓으면 그게 글이 된다는 거죠. 이게 글 쓰는 3단계 관찰, 발견, 확장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도 하나 있는데 캥거루 배주머니에는 지퍼가 없다라는 글도 있거든요. 잠글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캥거루를 치열하게 관찰하다가 그거를 본 거겠죠. 지퍼가 없다는 것을. 지퍼가 없으니까 새끼가 땅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새끼가 땅바닥이라는 신비한 공간을 경험할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어미는 새끼의 몸과 마음에 지퍼를 채우지 않는다. 오히려 경험하게 해두고 자기가 느끼게 해주고 진짜 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글자로 구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 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글을 쓰느냐, 추상적으로 글을 쓰느냐. 글 쓰는 실력 차이라고 아주 단언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추상적인 글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잘.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이건 머릿속에 그림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근데 반발짝만 앞으로 오세요.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머릿속에 쉽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둘 다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고 얘기했는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된다. 그럼 내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어서 같이 머릿속에 입력해주는 효과. 훨씬 더 생생하게, 강렬하게, 오래 기억에 남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체성,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쓰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느냐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야, 네 글이 좀 달라진 것 같아. 글에 힘이 붙은 것 같은데? 이런 반응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몇 년 전까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다.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다.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돋보기 들고 현미경 들고 막 찾아놔서 치열하게 관찰했을 때 거기서 발견한 거지 그냥 툭 떠올라서 내가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찾는 거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글을 쓸 거야. 이거는 나는 글을 쓰지 않을 거야 라는 말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멍 때리는 시간 이런 거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멍하니 앉아 있다는 것은 내 손과 발과 눈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지. 저 속에서는 뭔가가 정말 치열하게 돌아가고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스케줄에 계속 쫓겨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하루에 내가 어떤 내 생각을 정리하거나 생각하는 시간은 거의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이 클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참 비극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전에 생각하는 그 시간은 되게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쟁이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지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글을 썼다. 딱 그 순간 다 쓴 게 아니라 이제 절반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서 내 귀가 듣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눈으로는 그냥 지나가는데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글이 약간 어색한 거, 엉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발각이 되거든요. 또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 보입니다. 불필요한 접속사가 보일 수도 있고 조사 같은 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글이 좀 꼬여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글도 있을 것이고요. 긴 문장을 두 문장이나 세 문장이나 네 문장으로 쪼개서 단문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하면서 글을 수정을 하는 거죠. 그게 지우개를 쓰는 시간인데 훨씬 더 간결한 글이 됐겠죠? 이거를 3번, 4번, 5번 거듭한 후에 더 이상 이제는 걷어낼 게 없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글 다 썼다가 되는 거죠. 인생을 건너는 한 문장이란 책 뒷표지에도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내게 연필 하나와 지우개 10개를 준다면 그것으로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만큼 지우는 작업도 쓰는 작업만큼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였을 때 썼던 사람이 먼저다. 그 다음에 나라를 나라답게, 이거는 이제 당선됐을 때 썼던 슬로건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 또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 나를 위해 이재명, 뭐 이런 것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정치 카피를 좀 쓰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를 기억할 때 정치 카피를 쓴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서울 강남에 가면 매봉터널이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퇴근하고 이렇게 우리 단지로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고층 스포츠센터를 세운다, 이게 들린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쓱 들어갔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순전히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그 대책회의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봤더니 우리 아파트에 붙을 현수막 카피를 그냥 제가 쓰는 걸로 돼버렸더라고요. 특히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이런 게 한두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카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겠죠. 근데 좀 생각을 해봤더니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좀 엉뚱하게도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런 카피를 씁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지어 주세요. 이게 그 다음날 길게 현수막으로 저희 아파트에 붙었고 매봉터널로 출퇴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봤을 것이고 반응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강남 일대에서 그 현수막이 약간 화제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MBC 뉴스 데스크에 그 현수막이 소개가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은 2층 20 몇 층짜리 니은자 빌딩이 들어섭니다. 물론 이 카피 한 줄이 그것을 100% 견인해낸 건 아니겠죠. 백방으로 다른 노력들이 막 더해졌겠죠. 근데 어찌됐든 얘가 사고를 치긴 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카피에 반응을 했을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즉 사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 이야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이야기, 사람 이야기. 울림이 가장 큰 이야기도 늘 사람 이야기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에서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힘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두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들을 쭉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카피책이라는 책인데요. 나는 이렇게 썼는데 너는 어떻게 쓸래? 라고 묻는 책이거든요. 30 몇 개 챕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들이 읽는 글이든 일반 직장인들이 읽는 글이든 40, 50대 어머니들이 읽는 글이든 다 똑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 글을 읽고 금세 이해를 못하면 그 글은 다시 쓰라는 거죠. 글을 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늘 있거든요. 어려운 말도 집어넣고 싶은 유혹도 있고요. 그런 글들은 전혀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읽는 사람을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쉽게 씁니다. 기준은 딱 초등학교 5학년 이 친구가 쉽게 금세 이해를 못하면은 그 글은 버려라, 다시 써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물이 자랄 때 모든 햇볕과 모든 비와 눈과 이 모든 것들이 양분이 돼서 커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책을 읽는데 취미를 붙인다 그럴까요? 재미있게 글을 읽고 아 이런 글은 나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면은 꼭 제 얘기가 아니라 카피라이터들이 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카피라이터들은 짧은 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말을 거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짧지만 아주 간결하고 군더더기 없고 자기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재미도 있고 그런 글을 읽다 보면 이 책이 재밌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권 더 읽고 싶네라는 생각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첫 책이 재밌으면 그 다음 책은 스스로 찾게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막 어려운 시나 소설을 갖다 그냥 막 안기고 교육에 대한 이론서를 안기고 이런 거보다 글과 혹은 책과 친해지게 만들고 카피라이터들이 쓴 책이 저는 어렸을 때 읽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